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삼권 분립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3일 열린 취임 100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측면에서 다 잘하실 것이라고 믿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꼽아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기대감을 가졌던 이유에 대해 야당 때 여당 잘못 지적을 막 했기 때문에 여당이 되면 과거 여당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줄 알았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새로움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사법부를 장악한다든가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보기에 검찰 모습이 과연 개혁적으로 가고 있냐고 반문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가장 잘한 점에 대해선 따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선이 불과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권을 꿈꾸는 자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건 현 정부와 각을 세우며 현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야 현 집권 세력보다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는 모습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추호 김종인 선생의 나홀로 대권 행보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꿔치기 하며 중도 보수로 판가리 시도하고 나선 건데요. 처음부터 그는 대권을 노리고 통합당을 접수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살아온 과거의 행적과 전력을 보면 앞으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보이는데요. 그는 이미 2017년 4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9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자신의 야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기돌파 통합정부 대통령 김종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통합정부를 만들어야 미래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선을 34일 앞둔 오늘 저는 더는 피할 수 없다는 사명감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겨울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촛불 집회에 참석한 엄마는 무엇을 위해 나온 것입니까? 권력자를 내쫓고 또 다른 권력자를 만들고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내 아이가 살아갈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제1의 적폐인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정말 끝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도 감옥에 갔습니다. 제도를 땅에 묻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벌이 비선실세를 경우에 돈으로 특혜를 사러 다니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사라져야 언론과 검찰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야 편향보도와 정치수사의 논란이 종식되고 시민의 권리가 살아납니다. 차기 정부는 통합정부의 정신으로 연대하는 정부여서 어떤 개혁 조치도 가능할 국회의석이 모아질 것입니다. 실제 수많은 개혁 입법이 말만 무성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실현될 것입니다. 정권교체, 시대교체, 세대교체 같은 구호가 난무합니다. 교체는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정의란 단어를 팔고 청산을 외치는 적개심 정치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과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싸움만 크게 벌어지고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 우리 미래를 갉아먹을 것입니다. 온 나라에 희망이 샘솟고 경제는 활기를 되찾고 나라는 부강해질 것입니다. 저 김종인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위원장이 대선을 준비한다는 정황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국민의당을 연대가 아닌
흡수의 대상으로 사실상 규정하고 나선 겁니다. 당명 개정을 포함한 1차 쇄신을 완료하고 상승세인 지지율에 자신감을 얻어 내년 재보선과 대선까지 염두에 둔 본격적인 자강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는 포부인데요. 김 위원장은 취임 100일 맞이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대선과 관련한 국민의당과 연대 가능성을 묻는 말에 밖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우리 당에 흡수돼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우리 당 내부를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당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도 했는데요. 안 대표에 대한 질문이 다시 나오자 안철수 씨 개인으로 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서 정치 활동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일각에선 당명에 국민 단어를 포함한 게 국민의당과 연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 같은 해석에 대해서도 손사래를 쳤는데요. 하지만 국민의당은 선거 연대뿐만 아니라 통합까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분위기입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당이 혁신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관심을 먼저 모으고 신뢰를 얻어서 저변을 넓히는 일이 진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권은희 원내대표도 통합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상 흡수 통합으로 선택지를 좁혀놓은 상황이어서 여지는 크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김종인과 안철수의 동상이몽은 이미 시작됐고 주도권은 김종인이 먼저 거머쥔 듯 보입니다. 결국 자칫 잘못하면 안철수는 또 헛물만 켜고 말 듯 보여지는데요. 능구렁이와 초딩의 싸움은 안 봐도 누가 승자일지 뻔해 보입니다. 특별한 경쟁자가 없다면 2022년 8순의 대통령 후보가 탄생될 듯 보여지는데요. 늙은 노욕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이걸 보는 국민들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정신과 함께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약자와 동행하는 정당, 국민 통합에 앞장서는 정당, 누구나 함께하는 정당으로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변화와 혁신의 DNA를 당에 확실하게 심겠습니다. 당은 일단은 우리가 당 내부를 갖다가 가장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당 내부에서의 소위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또 특히 밖에 계신 분들이 이제 우리 당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 당에 흡수되셔가지고서 결국 대통령 후보는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후보가 되실 분들은 서울 시민이 과연 어떠한 시장을 갖기를 원하느냐, 이게 여기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분이 최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전 적정한 사람이라고 저 자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물이 당내에 충분히 당내에서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불결한 손가락이 제 몸을 닿았다는 것에 제가 불쾌한 얼얼함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어디서 손을 댑니까?